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 도서는 아니고요. 심리학 도서인데 그 중에 일부인 익숙한 삶을 버리고 사막 안으로 들어가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삶을 버리고 사막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평생 여러 차례 사막 입구에서 서성이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누구나 사막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다. 사막에 들어가면 현재의 익숙한 삶은 사라진다.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싫어하며 그래서 서성이던 사막 입구에 물러서 원래의 삶의 형태로 돌아간다. 나도 살면서 사막 입구를 서성였던 경험이 몇 번이나 있다. 대학 4학년 때 나는 사막 입구에 갔다. 그때 나는 생화학과를 다니고 있었다. 학과 친구들은 연구소 채용 시험 준비를 하던 차였는데 나는 생화학 분야에 계속 몸담아도 될지 불안했다. 내가 봐도 나는 생화학 분야에 딱히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공 분야를 바꾼다는 건 이미 익숙해진 현재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나는 내가 심리 상담학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말로 심리 상담 쪽으로 진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웠다. 진로를 바꾼 뒤에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미지와 불확실성 앞에서 나는 몹시 두려웠고 결국 사막 입구에서 몸을 돌려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는 걸 선택했다. 나는 같은 과 친구들이 대부분 그랬듯 생화학 연구소에 보낼 신청서를 준비했다. 알 수 없는 미래와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건 정말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일이다. 누구나 사막 입구에 서면 비슷한 마음을 가지리라 생각한다. 이런 공포감은 굉장히 격렬하므로 대부분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걸 선택하기 마련이다. 나는 익숙한 생활로 돌아온 후에 미지와 대면하는 두려움에서는 벗어났지만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매일 열정도 관심도 없는 실험 업무에 짓눌려 꼼짝달싹 못하는 기분이었다. 미국에서 생리의학 박사 과정을 신청할 때 다시 한번 사막 입구에 서는 경험을 했다.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도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때까지 내 감정은 끊임없이 정보를 전해주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말이다. 다만 내가 내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듣지 않았을 뿐이다. 두려움이 내가 내 감정에 접촉하는 걸 막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감정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그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두 번째 사막 입구에서 나는 감정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두려움을 가득하는 상태였지만 사막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미지의 세계로 말이다. 내담자 로라의 감정은 계속해서 이 관계는 즐겁지 않다라고 말해왔지만 로라는 감정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 감정이 전달하는 정보를 접한다는 건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변화는 아마도 헤어짐일 터였다. 많은 이가 로라처럼 알 수 없는 미래와 변화에 뒤따라올 고통을 두려워하며 사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자신을 익숙한 생활 반경 내에 가둬두려 한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되는 것이다. 두려움이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지 전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 미지가 이토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한다든가 인생이란 정해진 계획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란 본래 변화로 가득하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잊고 만다.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살아간다. 눈앞에 단 하나의 길만 존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중학교 다음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다음에는 대학교에 간다고 믿는다. 미래는 전부 정해져 있고 선택지는 많지 않다고 여긴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사다리의 다음 칸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막막한 기분이다. 마치 사막의 입구에 서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것처럼 말이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는 일은 두렵다. 그러나 인생의 사막은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사막에 들어가는 건 인생의 여정부터 일상의 모습,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등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앞서 감정의 폭풍과 제대로 대면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사막에 들어가야 한다.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지, 미지의 세계를 접하는 막막함 속에서도 내 감정이 전달하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사막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아 막막해지는데 감정이 바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감정의 목소리를 잘 듣고 느끼면서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도서다 보니까 감정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저자가 말했던 사막에 들어가라라는 어떤 표현은 전혀 낯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간에 내담자 로라라는 사람이 잠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약혼자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속의 감정은 이 관계가 너무 즐겁지 않으니 결혼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로라라는 사람 자체도 헤어짐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이야기하는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익숙함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 책 내용은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본인들이 익숙한 쪽으로 가지 전혀 새로운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요. 새로운 쪽으로 가는 그리고 그 가는 방향이 나의 마음의 소리, 감정의 소리가 일치되는 곳이라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